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토종벌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종벌은 이제 서양종 대비해서 토종벌은 어떤 장점이 있나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종벌은 밀집 선호를 선호하고 채집 활동이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생성이 강할수록 밀집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일례로다가 야생 동남아 쪽에 가면은 큰 네팔이나 인도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최대형 꿀벌이 있거든요. 그 나무에다 이렇게 집을 짓죠. 그냥 야생적에다가 거기 꼬마벌 꿀벌도 있고 그런데 되게 밀집돼 있어요. 팍팍하게 이렇게 밀집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양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양봉에 비해서는 밀집저기를 더 선호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육하면서 자꾸 벌을 흩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질병이 오고 그러죠, 그죠? 벌을 좀 빡빡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밀집이 잘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산란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토종벌이 양봉보다 산란율도 더 높고 또 빨리 세력이 잘 커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비둘기할 만한 세력을 가지고 꿀맛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듯이 아주 작은 세력으로도 세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밀집 하는 거를 선호하고 그래요. 강한 먹이 탐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도봉에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체력에서 밀려서 도봉을 당하는 거고, 오히려 추위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도봉해오는 사례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에서는 아마 토종벌이 봄철이나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양봉 꿀 다 뺏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저도 함께 키우고 있는데, 이 봄하고 가을 온도가 내려갈 때에는 오히려 양봉 꿀 다 뺏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 탐지 능력이 아주 강해요. 또 도봉성도 오히려 이 같은 벌쪽에서 서로 도봉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평균을 따져보면 오히려 양봉보다 도봉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봉이 도봉치는 경우고, 이렇게 팍팍하게 벌이 붙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여왕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생존이 불리할 때, 그러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먹이가 여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개미가 되든다든가, 또는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주던가 그러면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먹이가 좀 항상 되게 분봉시켜 놓고 이럴 때 먹이 점일장을 좀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먹이를 두고 도망 안 가니까, 새끼하고 먹이 두고 도망 안 가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생존량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죠? 여기선 도저히 새끼 키울 여건도 안 되고, 먹이도 부족하다. 그러면 딴 데 한번 가보자 하고 도망가는 거죠. 양봉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양봉은 그 자리에 굶어 죽어요. 저기가 있는데, 요건 이제 동남아에 가면 꼬마 꿀벌, 그런 저기도 있고, 요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이제 분봉 나온 거, 저기죠. 요렇게. 야생성이 강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강한 경계 본능을 갖고 있어요. 천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말벌이나 여기 피해 저기가 적고, 일단 말벌이 대들면은 이런 장수말벌 같은 게 대들으면은 통 안으로 전부 다 깊이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해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서양종도 말벌하고 이제 싸우는 이 저기를 쉽게 얘기해서 토종벌 마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덮치는 그런 게 자꾸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진드기 응애. 이게 말벌 피해도 오히려 적어요. 그게 뭐 이 장수말벌이 어쩌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소음을 이 장수말벌 저기 최고보다 작게 낮춰놓으면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그래요. 소문이 입구가 넓으면은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말벌 피해를 줄이려면은 일단 우리 꿀벌만 토종벌만 들락거릴 수 있는 그 정도 이 저기를 여백만 남겨두면은 말벌은 뭐 피해 없어요. 예. 저기 등검 말벌이 가끔 이렇게 낚아채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양종에 비해서는 그 피해도 적어요. 왜냐하면은 패턴이 빠르거든요. 움직이는 패턴이. 그래서 못 낚아채 가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기한테 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응애 진드기 피해, 방어력이 아주 강해요. 예, 이렇게 서양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 여러 가지 저기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속꽃병이라든가, 응애 진드기, 이런 피해도 아주 많아요. 예, 바이러스성도 있는데, 토종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예, 낭충.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는 없어요. 전마다고 보면 돼요. 부젖병이라든가 유럽 부젖병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토종벌은 크게 저기 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제 저기가 있죠. 낭충이 있고 예, 소충이 있죠. 소충 피해가 있는데 소충도 그걸 벌을 느슨하게 키우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꿀을 안 따고 뺐을 땐 뺏어야 되는데 뺏어 놨다가 우리가 내리던가 채미라든가 하면 되는데 별한테 자꾸 맡겨 놓으니까 벌들이 관리를 꿀은 밀게만 하면 막아버리고 나면은 농축이대가 자연 숙성이 돼서 막아버리고 나면 벌이 잘 관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충이 되더라고요. 예, 소충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뺏어 놓아버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사육 방법의 문제인 거지. 예,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그걸 소충 탓할 것도 없고 벌을 탓할 것도 없어요.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충 같은 것도 큰 적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질병에 강한 게 낭충 이외에는 크게 저기 할 게 없어요. 예, 건강해요. 예, 건강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상존성, 산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생존해 나가는 꽃하고 벌하고 서로 서로 저기 상존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저기 단점이 있어요. 의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수정벌이나 이런 걸로서는 아주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죠? 작은 꽃에서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서양종에 비해선 확연히 구분이 가요. 더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리고 방어력. 예. 방어력은 뭐예요?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꽃을 방문하는 그런 능력이 큰 꽃이나 작은 꽃이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거. 예, 그런 능력이 아주 강해요. 보면 이렇게 작은 꽃들, 이런 건 냉이꽃이나 그런 건데, 그런 야생꽃 저기한테도 아주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래서, 수정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꿀도 이 여러 가지 꽃꿀을 많이 빨아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간한테 그걸 먹었을 때에 아주 효능이 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밀기가 길어요. 예. 이런 거 이제 앞에서 이런 거 같이 하면은 작은 꽃이 이렇게 저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많이 피니까 서양종은 무밀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동양종은 우리 토종벌은 무밀기가 짧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밀기가 길어. 예.
유밀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또 이렇게 물봉선화라든가 뭐 이런 이 치기라든가 이 서양종은 못 바라보는 적이거든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예, 유밀기가 아주 길어요. 길어서 저기를 많이 우리가 체밀할 수 있죠. 그죠? 예. 요 인내력, 추위에 강해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요. 이건 전부 다 이런 봄에 피는 꽃들이거든요. 예, 이런 봄에 피는 꽃들인데 아주 전부 세세하게 다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양종에 비해서는 아주 강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봄 저기 같은 경우나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양봉꿀 다 뺏어와요. 아주 한통 어장내요, 그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봉 피해를 뭐 도봉 때문에 양봉 피해 본다고 양봉 때문에 피해 본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같이 키워 보면은 오히려 토종볼 피해가 더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번식력, 예, 분봉성이 아주 강해요. 예.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 서양종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한번 자연 분봉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한 번 나고 말거든요. 한 번 나고 두 번은 잘 안 나요. 신앙의 경우에는 뭐 잘 안 나. 그리고 왕대가 여러 개 달려 있어도 다 먼저 나온 놈이 다 파버리니까 분봉력이 약해요. 그런데 토종벌은 아니거든요. 봄에 아주 이런 봄에 분봉열이 생겨요. 4월 중순이면 이미 분봉열이 생겨요.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말경인 저기만 돼도 분봉열이 생기죠. 예, 그리고 왕대가 뭐 3개 달렸다. 그러면 3번 다 분봉 나가요. 먼저 나온 놈이 파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단 한 가지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8월 중순 이후가 되면 먼저 나온 놈이 파요. 근데 봄에는 절대 파지 않아요. 다 그냥 분봉 나요. 그래서 분봉성이 아주 강하죠. 예? 그 대신에 세력이 약해도 아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금방 커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양봉하고 대비가 되죠. 예. 자연분봉, 양봉은 자연분봉 봄에 한번 이제 되게 5월경에 나거든요. 그것도 5월경에 나는데 한번 분봉 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봉률 저기가 안 받아요. 신앙의 경우에는 잘 안 받아요. 예, 그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있는데 맨 못된 놈들 그런 놈들이 하지. 구황은 이제 분봉률 또 받아요. 근데 신앙의 경우에는 잘 안 받아요. 토종벌도 신앙의 경우는 분봉률 잘 안 받아요. 예, 근데 대신에 왕대가 달려 있으면 3개 달려 있으면 3번 다 살아남는다는 거 여왕이. 그래서 서양종하고 동양종하고 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분봉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력, 수밀, 그러니까 저밀력이 아주 강해요. 예. 이게, 한번 이래 수밀력, 이거는 서양종에 비해서 한 번에 가지고는 양은 작은데,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겠지만은, 오히려 저밀력은 더 많아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루에 먹어 없애는 양이 서양종보다 많아요. 한 번에 빨아오는 양은 작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먹어 없애는 양도 작고, 그리고 일일 출력 횟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남는 양은 토종벌이 더 많다.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세력에도 이제 강군 육성이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세력으로도 이렇게 금방 빨리 번식돼요. 강군이 돼요. 예.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벌을 절대 흩으면 안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밀착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번식이 돼요. 그러는데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거든요. 섭을 많이 넣어주면 소방 숫자가 많으면 빨리 산란할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새끼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만 산란을 해요. 절대 뭐 무리하게 하지는 않아요. 인간 욕심 때문에 뭐 사육 농가에서 자꾸 무리하게 소초를 넣든가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얘네 저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서양정과의 그 분봉 시기가 틀려요. 예, 토종벌은 보통 뭐 이 2월 달에 이 오매상이면 4월 20일경이면 신매상이 돼요. 살이 훅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봉 한 장씩 하니까 한 장씩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근데 예, 원통 저기 있고 이렇게 열통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왕이 교미가 다 끝난 게 이제 열통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예, 일단은 열통으로 가를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뭐 저기 한 80% 저기 되니까 8통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 80% 정도는 뭐 충분히 이 교미가 되니까. 예, 그래서 같은 이제 오매상일 경우에요. 예, 근데 서양종은 오매상으로 저기 하면은 6월 달에 분봉 작업을 하거든요. 6월 달에 분봉 작업하면은 한 3통이나 4통밖에 못 만들어요. 계상벌이라도. 그때는 3장, 4장 벌을 가져야만이, 저기가 가능하니까, 분봉이. 예, 그래서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동양종은 저기 해가지고, 4월 20일경에 만약에 이 분봉한다 그러면 가을까지 전체 다 꿀을 채밀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종은 아니거든요. 한 통과 꿀 뜨고 나서 분봉을 하는 거니까 채밀량이 적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강해가지고 이런 말벌, 이게 서양종 이제 저기 말벌 피해인데 사진을 저기 해놓은 건데 이렇게는 안 돼요. 동양종은 이런 상태는 안 돼요. 이런 피해는 없어요. 피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장수말벌이 여기 대들으면, 여기에 대들으면 벌들이 나오지 않고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안 나와요. 예, 없어질 때까지 안 나와. 근데 서양종은 아니거든요. 계속 대들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양종도 안으로 다 쫓겨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형태를 서서히 취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일부 저기 연구 한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토종벌은 일일 먹이 소모량이 절약성이 강해가지고 토종벌하고 서양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서양종하고 그러거든요. 체장은 토종벌이 작아요, 더 한참. 예, 약 한 2mm 정도 더 작아요. 왕벌도. 예. 일벌은 일벌도 마찬가지 그 정도 작고 수펄도 거의 한 3mm 정도 더 작아요. 그리고 체중도 역시 작아요. 수펄도 그렇고 일벌 방수는 이 크기가 4.65mm. 예, 일벌방은 근데 수벌방은 좀 크고 높이가 더 크고 서양종은 이래요. 서양종하고 비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체구도 그렇고 체구는 이제 토종벌을 100으로 봤을 때 17% 정도 더 크죠. 그죠? 체구가 체장도 좀 더 크고 한 8mm 정도 더 크고 혀길이가 한 1mm 정도 더 짧아요. 서양종에 비해서 센치당 10cm당 벌방수가 소방 숫자가 525개. 그런데 서양종에 비해서 약 한 100여 개 정도 더 많은 거죠. 10cm 안에. 시맥이 날개 시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부채살 마냥 살이에요. 날개살이 훨씬 더 길어요. 4.7mm, 2.4mm인데 더 길어요. 저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회 수밀량은 그러니까 이 꿀을 저장 위에다가 채워갖고 오는 거는 약 한 0.05 그램 정도 더 작아요. 체구가 작으니까 꿀 저장 위가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일일 소모량은 3분의 1 정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점일량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뭐 없애는 거 이거 하고 또 여기서 일일 출력 횟수를 따져도 한 3분의 1 정도가 많으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서양종벌이 일일 하루에 100번 이 꿀을 빨으러 이제 출력을 나간다고 보면은
동양종은 한 130번 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예. 일의 그 수밀량을 계산해 보면은, 결코 이 작은 저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일일 소모량이 또 작기 때문에 점일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장점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농진청 자료예요. 농진청 자료를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예. 토종벌은 날개를 살펴보면은, 예, 시맥이 차이가 있어요. 토종벌은 시맥이 더 있죠, 여기에. 그죠? 예, 이렇게 더 있어요. 서양종벌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날아다니는 속도가 더 빨라요. 쉥 하면서 날아가요. 예. 얘는 붕붕거리지만 얘는 쉥 하고 날아가요. 이건 뭐를 저기하느냐면 우리가 부채를 이렇게 이 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살이 작으면은 날개가 이 부채 저기가 흐느흐느하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부채살이 촘촘하다면은 이 부채질을 손으로 부채질 할 때 흐느흐느하지는 않죠. 아주 빡빡하게 저기 하죠. 오히려 이 바람이 더 잘 일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심해 저기 때문에 민첩해요. 그래서 등급은 말벌한테 낚아채지질 않아요. 얘네들은 토종벌은 어떠냐면 소문에서 딱 나오면은 막바로 그냥 싱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샹 하면서 저기 소문 입구에 딱 붙어요. 근데 양봉은 안 그러거든요. 예, 한 바퀴 돌아서 나가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휙 돌아서 나가든가 들어올 때도 서서히 들어오고 그래요. 패턴이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은 말벌한테 많이 낚아채여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쉽게 얘기해서 100m 거리에 있는데 꽃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는 시간이 훨씬 빠른 거죠. 예, 갔다 오는 시간이.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 차이가 많이 난다. 약 100m 한데 한 번 가는데 한 10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m 정도 빨리 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빨리 가서 위도 작아요. 저장 위가 작아요. 꿀 저장 위가. 그럼 빨리 빨아갖고 빨리 오는 거죠. 왔다가 휴식 취하고 또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집계를 따져봤을 때에 훨씬 빠른 거죠. 많은 거죠. 점일량이. 예. 그래서 일일 출력 횟수가 더 많아요. 예, 성실하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출력 저기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아주 꿀을 잘 채우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꿀을 채우고 있어요. 예. 경제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 경제성이 높냐면은 서양종 저기는 수포를 계속 달아요. 4월만 되면은 한 8월 말까지는 그 수포를 계속 키워내요. 틈만 있으면 키워내요. 숯벌집을 달아가지고.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수포는 쓸데없는 거잖아. 그죠? 교미할 때나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괜히 꿀 도둑만 하는 도둑질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분봉열을 받았을 때만 수포를 키워내요. 계속 일벌만 키우거든. 서양종은 수포를 계속 키워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지를 못하죠. 예, 꿀도 많이 먹어야 되고 거기에 먹이도 젖도 많이 만들어 생산해내야 되고 밀랍도 많이 더 저기 해야 되고 전부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예, 저기 받았을 때만 분봉열을 받았을 때만 키워내요. 예, 그리고 수포는 이 활동 범위가 한 20km 되는데 우린 꿀벌은 보통 한 반경 2km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는데 수포는 한 20km, 반경 20km까지도 움직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서. 예. 동양종도 서양종도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먹이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종, 토종벌이면 토종벌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막지를 않아요. 그냥 먹이 줘요. 예. 그런 동양종도 그렇고 서양종도 그렇고 예. 그런 저기가 특성이 있어요. 그건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서. 예, 스스로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토종벌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저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볼통안을. 예, 그리고 이제 내금하거나 이럴 때 아주 간편해요.
퉁퉁거리지만 않으면은 충격만 주지 않으면은 살살만 다루면은 그렇게 사람한테 안 덤벼요. 서영종 마냥 그렇게 싸납지가 않아요. 덜해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서양종은 벌통 앞에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대들어서 쏘는데 그 토종벌은 안 그래요. 그 소문 앞에 이렇게 막고 서 있으면 서양종은 무조건 덤벼서 쏴버려요. 걸치어버린다고. 그런데 동양종 우리 토종벌은 이렇게 이 소문 앞을 막고 있으면은 옆으로 빙 돌아서 들어가요. 절대 덤비지 않아요. 그런 저기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야생성과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내가 이거를 천적으로 오해하고 쏜다. 대대로 쏜다. 그러면 얘는 천적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쏜다는 얘기는 여기 저기가 꿀벌 저기가 집이 있구나 하고서 이 저기를 하는데 피해를 입히는데 몰래 들어가고 몰래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먼저 통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거는 절대 저기를 안 해요. 근데 통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충격을 주면 쿵 때리면은 아주 사정없이 대들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살살 다루면은 절대 서양종도 마찬가지예요. 살살 다루면 사납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저기가 작죠. 지금 우리 제주도 월동을 하기 위해서 서양종이 지금은 서양종 가는 걸 제주도민들도 막아요. 못 오게. 왜냐하면 이렇게 감귤 저기를 하우스를 다 씌워놨거든요. 하우스를 씌워가지고 이제 저기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벌이 다니면서 벌똥을 싸면은 여기가 탁 해가지고 빛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그걸 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종벌은 들어가도 제주도민들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토종벌은 저기에 똥을 싸도 그렇게 안 싸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싸고 하니까 예, 전혀 그 하우스 쪽에서는 토종벌랑은 이러쿵저러쿵 시비 안 걸어요. 저희들이 제주도 이렇게 몇 년을 다녀봤지만은 토종벌하고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양봉은 안 좋다 그래요. 하우스 저기 근처에 공장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벌쏘임이 적고, 예, 분변량이 적고 온순해요. 절대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은 덤비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서양종하고 이제 비교 검토를 해본 거죠, 그죠? 예, 그랬는데 확실히 우리 토종벌이 유리한 점이 훨씬 많아요. 예, 사육 이 환경에서도 그렇고 주민과의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저기 수정벌이나 이런 거 저기에도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좀 토종벌이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가를 좀 이 농가나 주변 인들한테 좀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